자, 우리가 앞에서 리브셀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그 서머다이내믹스는 기본적으로 그 디테일, 마이크로스코픽 디테일을 구애받지 않는, 그걸 케어하지 않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어프로치입니다. 그 특별히 이제 매크로스코픽 서머다이내믹스로 부를 때는 얘는 순전히 진짜로 only on 매크로스코픽 베리어블에만 거시적인 매크로스코픽 베리어블스 거시적인 변수에만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것을 이제 매크로스코픽 서머다이내믹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의 부피, 개수,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압력 이런 것들이 있죠. 기타 등등. 자, 이거는 물론 실제로 마이크로스코픽 어프로치가 있어요. 마이크로스코픽 어프로치는 다이내믹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아니지만 그 입자의 실제로 이제 통계적인 어떤 그 비헤이비어를 보이게 되겠죠. 그 어프로치, 스태티스티컬 어프로치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이제 이 스태티스티컬 어프로치도 약간 첨부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태티스티컬 어프로치는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그 매크로스코픽 서머다이내믹스에 집중을 하면, 시작은 우리가 이제 서머다이내믹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를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별게 아니고요. 포메이션. 어떤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가 아니니까 여러 종류니까 이렇게 쓰고. 자,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물이다, 기체다, 이상기체다, 또는 어떤 플루이드다. 특별히 이제 주로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는, 또는 쿼시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는 어떤 물체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걸 순전히 매크로스코픽 베리어블만 가지고 기술하는 방법이 상태 방정식이에요. 상태 방정식. Equation of State. 예를 들면은 매크로스코픽 베리어블 중에 압력과 온도와 부피와 온도, 이것들의 상관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한 게 아이디얼 가스의 경우에 얘가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한 게 온도에 비례하고 또 개수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가 어떤 상수, 볼츠만 상수라는 게 들어간다는 것을 학부 열역학이나 통계 열역학이나 또는 일반 물리 등등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어떤 이 매크로스코픽 베리어블 간의 관계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퀄 0이다. 이렇게 아이들 가스처럼 간단할 수도 있고요.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변수들 간의 관계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도 올라가고 그런 거죠. 자, 그걸 이제 스키매틱하게 그냥 그림으로 그 세 개의 축으로 압력, 그다음에 부피, 온도의 이 3차원 공간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쓰고요. 어떤 물체의 상태는 상태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게 이렇게 어떤 평면, 서피스를 이제 이루게 되겠죠. 상태 방정식은.
물론 여기서 이제 P는 프레셔, V는 볼륨, 그 다음에 T는 템퍼러처. 보통 우리가 그 절대 온도. 자, 이 정의는 우리가 이 코스에서 지금 하지는 않겠는데, 그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일단 안다고, 절대 온도를 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물체 상태의 트랜스폼은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리버서블 프로세스가 있고요. 가역,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는 리버서브가 아니고 리버서블 트랜스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리버서블 트랜스폼이 있는데, 트랜스폼. 자, 이 리버서블 트랜스폼은 우리가 이 매크로스코픽 서머다이내믹에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물론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죠. 시간이 가역과 반대로 되돌려도 그러니까 자기 원래 자신 아무런 변화 없이 원래 자기 자신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리버서블 트랜스폼이라고 하고요. 자, 이 리버서블 트랜스폼은 이 상태 방정식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할 수? any pass on데 이 상태 방정식을 만족을 하는 PVT 그런 패스를 다 리버서블 트랜스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간단 말이죠.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미의 포인트 A하고 B가 있어요. 이 A의 그 상태 방정식을 만족을 하는 상태여야겠죠. 그 밖의 상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요 패스를 따르는, 그러니까 요 상태 방정식을 만족하는 패스를 따르는 것을 리버서블 프로세스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근데 모든 패스가 이렇지가 않다는 얘기고요. 이리버서블 패스는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 거죠. does not follow 이 상태 방정식 PVT equal 0.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요런 바깥에 나왔다 가는 그런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irreversible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패스는 우리가 irreversible 프로세스고 얘는 reversible 프로세스. 자, 그러니까 reversible,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면 좀 더 명확해질 텐데 reversible 프로세스는 A에서 B로 가나 B에서 A로 가나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패스를 그대로 왕복을 하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죠. 바깥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거고. 자, 그에 반해서 irreversible 패스는 여기로 다시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여기서 열을 잃거나 또는 뭐 기타 다른 물리적인 변수가 그러니까 외부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로 간다는 거죠.
뭐 그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이제 농구공이 그러니까 공이 바운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떨어질 때 얘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건 다 리버서블 프로세스죠. 여기까지는 그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니까. 근데 여기 부딪히고 나면 얘가 이제 똑같이 올라가질 않고 뭐 이런 종류 패스를 가지게 될 텐데, 자, 이 패스들은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들은 이리버서블 프로세스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다른 상태 방정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그 패스도 갖지 않는 any definite pass. 자,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공의 경우는 좀 불분명하니까 얘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불분명해. 사실은 이 농구공의 키네틱 에너지가 다른 몰레큘들로 이렇게 다 전이가 된 거죠. 공기 중으로 가기도 하고 요 마룻바닥의 진동 에너지로 가기도 하고, 그건 다시 불러 모을 수가 없죠.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얘를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저절로 얘가 통통통통통통 튕겨갖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우리가 익히 따져봤던 그 프리 익스펜전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쉬운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어떤 가스 몰레큘이 있는데 얘를 이제 초기에 이제 이쪽에 가스 몰레큘들이 있어요. 자, 얘를 이제 갑자기 여기 문을 확 연다면, 구멍을 확 뚫는다든지 하면, 구멍을 뽕 뚫었다고 칩시다. 구멍을 뚫으면 얘가 이제 여기로 빠져나갈 텐데, 이 입자들이 빠져나가는 중간 프로세스는 사실은 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프리 익스펜전 생각을 해봅시다. 중간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볼륨이 처음에 아마 이제 압력은 이런 프로세스는 이제 처음하고 끝은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은 분명히 볼륨이, 그러니까 부피가 2배가 되고 압력이 절반이 되는 그런 상태로 갈 텐데, 온도는 일정하고, 어떤 이제 여기에서 이쪽 그림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어떤 점에서 이 점이라고 합시다. 이 점에서 온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은 절반이고 부피는 2배가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다른 점으로 가게 될 텐데, 이 중간 과정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 PVT 상의 스테이트가,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가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모른다기보다는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during the process, during the expansion. 다만 처음 상태하고 구멍을 뚫기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펜전이 다 일어나서 다시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균일한 분포가 됐을 때, 처음하고 나중만 알지,
이 중간 과정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들은 다 irreversible 하죠. irreversible 하고, 이걸 저절로 되돌릴 방법은 없어요. 저절로 되돌릴 방법은 없고, 물론 이제 밖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 갖고 되돌릴 수는 있겠죠. 뭐 한쪽에 펌프를 뽑아내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강제로 이쪽으로 이제 주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파티션을 새로 달아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밀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긴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이제 바깥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리버서블 하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리버서블 프로세스에 이제부터 집중을 할 텐데, 어떤 이제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 리버서블 프로세스는 이제 여기서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파티션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색깔이, 자, 얘가 이제 예를 들어 움직인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얘가 팽창을 해갖고 움직이든, 팽창이 아니라 열을 가해서 움직이든. 자,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는 미케니컬 워크를 할 수가 있고요. 미케니컬 워크, 어떤 프로세스, 이게 아디아베틱 익스펜전이든 아니면은 등원 팽창이든 어느 경우든 만약에 볼륨이 변하면, 볼륨이 이제 이만큼 변했어요. 그러면 이제 dV가 생길 거고, 이 dV만큼 변하면 우리가 이제 압력에 의해서 얘가 일을 하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힘과 일의 관계인데, 또는 이제 어떤 프로세스 동안 다 합치면은 델타 W는 임의의 1번 과정에서 2번 과정까지 P의 dV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케니컬 워크도 있고요. 히트 트랜스퍼도 일어나고요. 지금 전부 다 리버서블 프로세스 얘기하는 거예요. 히트 트랜스퍼가 일어나는데, 얘는 미케니컬하게 정확히 정의되지가 않고, 온도가 증가하면, 이제 히트 트랜스퍼가 일어나면 온도가 증가를 하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여기에 이제 비례상수가 C를 우리가 스페시픽 히트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온도를 1도만큼 올렸을 때 얼마만큼 열량이 들어가느냐 하는 거를 이제 스페시픽 히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델타 W나 델타 Q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정식상에 아까 리버서블 프로세스라고 말을 했지만, A에서 B로 어떤 과정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과정으로 가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얘가 이런 패스를 따르느냐, 물론 전부 이 안에 있지만 또 다른 패스를 따르는, 그러니까 이 패스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얘는 패스에 의존한다. 패스와 상관이 있다. 아무리
그 이퀘션 스테이트를 만족을 하더라도. 자, 그건 이제 나중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알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열량이든 일이든 우리가 그 리버서블 프로세스라고 하더라도 그 물론 이제 비교가 정확하진 않은데 비교가 정확하지 않은 지금 말할 비교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엔진이 리버서블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버서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리버서블 엔진이라는 게 분명히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가능한 리버서블, 우리가 나중에 카르노 엔진을 배우게 될 텐데 리버서블 엔진이 있다고 칩시다. 내 자동차가 리버서블 엔진이다. 응? 그 리버서블 엔진인데 그 리버서블 엔진을 갖고 있는 나의 슈퍼카를 가지고 오늘 아침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했죠. 출근을 해서 엔진의 상태는 원래 처음의 상태로 돌아와 있어요. 돌아와 있지만 내가 어떤 길을 따르느냐, 고속도로를 따라서 왔느냐, 숏패스를 가장 쇼티스 패스 따라왔느냐, 아니면은 저기 무등산 자락을 한 바퀴 돌아서 왔느냐에 따라서 내가 한 일은 다르죠. 내가 한 일은 다르고 여기 들어간 열량도 분명히 다르죠. 열량이 다른 거는 얼마나 가스를 썼느냐, 그걸 거기에 표시가 다 돼 있으니까. 여기 델타 Q는 계기판에 나타난 가스 소모량에 비례하겠죠. 그다음 델타 W는 내가 한 이제 미케니컬 워크니까 얼마나 이동을 했느냐, 어떠한 힘을 줘서 얼마나 이동했느냐 관계되니까. 자,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패스 디펜던트 하다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자, 그래서 이 델타 Q든 델타 W든 일과 열은 항상 패스에 의존을 하는 그런 양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요. 자, 가만있어 봐. 이거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커먼 가장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는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떠한 것든 다, 그러니까 이 베리어블이 변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주 자주 마주치는 commonly encountered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들은 얘들은 다 리버서블 트랜스퍼만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이리버서블 프로세스의 경우는 이제 이퀘션 스테이트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자, 예를 들면 온도가 일정하다. 이걸 우리가 아이소서멀 프로세스라고 그러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프리 익스펜전의 경우는 이게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 익스펜전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해놔야겠는데, 그러니까 프리 익스펜전 하고 나면 온도가 변하지 않잖아요. 온도가 변하지 않지만 중간에 온도가 일정한 그런 프로세스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퀘션 스테이트를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개별적인 입자의 평균 온동 에너지를 따지면 온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 시스템의 온도가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프리 익스펜전은 아이소스멀 프로세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요. P equal constant 일정한 압력이 일정한 거 우리가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거를 아이소베릭 이거 바가 압력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바. 원 바가 10만 파스칼, 밀리바가 1000밀리바, 1001 밀리바를 뭐 헥토파스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헥토파스칼이나 밀리바는 얼마 전에 태풍도 지나갔지만은 중심 기압이 뭐 940 헥토파스칼이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압 단위에 많이 쓰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큰 양이죠, 사실은. 기압에 쓰는. 자, 그리고 V가 컨스탄트인 이건 특별히 이름을 안 붙이는데 뭐 이런 프로세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델타 Q가 0이다. 이걸 우리가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단열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단열 과정. 얘가 약간 용어의 혼동이 있는 이유가 이 단열 과정하고 아이소서멀 프로세스가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용어상을 보면 아이소서멀이 우리말의 단열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아이소서멀은 우리말로는 등온 과정이라고 하고요. 등온이 되려면 단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온 팽창을 하려면은 밖에서 열을 가해야만 해요. 그냥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디아베틱, 그러니까 단열 과정은 그러니까 외부와 열이 외부와 차단된 관계, 열량 교환이 없는, 열 교환이 없는 프로세스를 없는 프로세스에 해당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명확해질 텐데, 뭐 가장 간단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가지고 클래시컬 아이디얼 가스의 경우에 아이디얼 가스 얘는 우리가 PV는 NKT라고 하는 상태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 알고 있어요. 또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P에다 V를 곱한 다음에 이거를 온도로 나눠주면 이게 상수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는데 압력, 온도, 그 다음 부피 이 축으로 그리면 자, 이 온도가 일정한 과정은 예를 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 라인 중에서 어떤 이런 이렇게 따라가면 온도가 일정할 것이고 아니죠, 잘못 그렸죠. 온도가 일정하려면은 얘가 일정해야 되니까 이 평면상에 있어야 되겠죠. 자, 이 평면상에 있는 어떤 라인을 이게 T equal constant다. 그러면 T equal constant. 자,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하려면은 이쪽 방향 값이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림 그리기가 애매하지만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 얘는 V가 콘스탄트다. 뭐 이런 프로세스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압력이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한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어떤 프로세스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실제 이제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 좀 따져볼 건데요. 자, 퍼스트 로를 가지고 이제 따져볼게요. 퍼스트 로.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시스템에다가 열을 가하고 또 그 시스템이 밖에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Q는 이제 시스템에 가해진 시스템 바디라고 할까요? 그냥 시스템이라 가해진 열량이고요. 델타 W는 그 시스템이 외부에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시스템, 그러니까 받은 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종종 헷갈리죠. 외부에 한 일, 한 가지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만약에 그러니까 얘가 시스템에 열량을 가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죠. 자, 근데 얘가 밖에다 일을 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감소를 해요. 그래서 E는 뭐냐면 이게 내부 에너지고요. 자, 얘는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에너지 컨서베이션인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다른 점은 이 우변에 있는 델타 Q, 델타 W가 모두 다 이 패스 디펜던트 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트 펑션이 아닌 거죠. 스테이트 펑션이 아닌 거고. 스테이트 펑션이 아니고 내부 에너지는 스테이트 펑션이에요. 자,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뭐다? 라고 하면은 내부 에너지는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델타 Q를 뭐 DQ로 바꿔서 이렇게 쓰면 Q를 좌변을 하면은 이 뒤에다가 요게 붙이는 게 exact differential이 아니라서 inexact differential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의 의미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DE하고 플러스 PDV. 그러니까 요 우측이 또 사실은 exact differential이 아닌데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실제 프로세스에서 스페시픽 히트를 생각했을 때 이제 열을 가했을 때 이제 온도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면 이제 열이 가해지는 건데, 스페시픽 히트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얘를 C라고 하면은 아까 DQ가 C, DT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를 볼륨을 픽스 시키느냐 또는 압력을 픽스 시키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겠죠. 아니면 다른 걸 픽스 시키느냐에 따라서. 자, 얘 볼륨을 픽스 시키는 스페시픽 히트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V를 픽스 시키고, 그 다음에 또는 압력을 픽스 시키는 스페시픽 히트를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물을 끓이는데 뚜껑을 닫고 물을 끓이면은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잘 끓느냐. 그러니까 스페시픽 히트가 크면은 물이 잘
안 끓겠죠. 열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뚜껑을 닫고 물을 끓이는 것이 CV에 가깝고 뚜껑을 열고 끓이는 것이 CP에 가깝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CV는 위의 관계식에 의해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에너지는 상태 함수니까 얘는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열량은 잘 모르지만 에너지는 왜냐하면 이제 우변이 이 두 번째 항이 0이니까. 자, 근데 얘 CP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CP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CP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어떤 인피니테시멀 체인지가 있는데 시스템에 뭐하고 뭐해? 압력과 온도. 뭐 압력이 변하면 부피도 변하고 뭐 사실은 세 개가 그 다 따로 변하는 게 아니니까 두 개만 쓰면 되는데 change of P하고 T 라고 씁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DE가 P가 변하니까 이런 걸 쓸 수가 있을 거고 T하고 DP 플러스 라운드 T 라운드 E P에 D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는 이유가 요걸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DQ가 DE 플러스 PDV니까 DV도 해줘야 되겠죠. 그럼 DV는 잘못 썼네요. 뭘 한 거냐? DT를 해줘야 돼. DV는 또 그러니까 P하고 T가 변하는 것의 함수니까 역시 이걸 해주면 되겠죠. 라운드 P, 라운드 V에 T에 DP하고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에 P하고 D,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DQ는 연력학 제1법칙을 써서 그 여기에다가 이걸 더하면 되니까 이거를 이거 더하기 P에다가 요거를 더한 게 되죠. 자, 이걸 쓰면 되는데 그 항을 두 개씩 모을 수가 있죠. DP에 관련된 항이 있고 DP에 관련된 항이 하나는 이거하고 또 하나는 P에다가 플러스 P에 자 이런 항이 있고 하고 DP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걸 이렇게 씁시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하고 P의 DT인데 여기서 H는 뭐냐면 H는 뭐 엔탈피라고 부르는 건데 E에다가 P, V를 한 값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바로 CP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CP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에 E 플러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PV 하고 여기 P를 픽스시키고 P를 픽스시키니까 사실 이게 밖으로 들어오든 안에 들어오든 상관이 없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얘를 이제 아이들 가스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아이들 가스가 상태 방정식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KT 이것도 알고 있어요. 이거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제 유도도 한번 생략을 할지 해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게 CV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내부 에너지를 미분하면 되죠. 부피 변화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그냥 NK가 되고, 그 다음 CP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2에다가 플러스 PV가 돼가지고, 여기 참 2분의 3 잘못 썼네요. 2분의 3. 자 얘는 사실 CV 더하기 그 다음 PV는 NKT니까 다시 미분 NK가 더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5 NK, 얘가 CV보다 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추가 항이, 그러니까 요 PV라는 항이 또 요거에 대한 이제 시간이란다. 온도 미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이걸 우리가 뭘로 비교할 수 있냐면은 그 냄비 뚜껑을 열었을 때 그 냄비 뚜껑을 닫았을 때보다 비열이 크다는 얘기인데,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똑같은 온도를 올리는데 더 많은 열량이 든다는 얘기죠. 외부에서 더 많이 끓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압력밥솥이 이걸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열량을 적게 쓰고 빨리 쿠킹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